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답변은 하는 것 중에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 민주당 총재 수사가 이렇게 뭐 어렵은 줄 몰랐다. 뭐 그다음에 네. 국회의원님들 수사가 참 힘듭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 이제 네. 정파적인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의원들이 특히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네. 집요하고 그죠? 네. 그런 먼지떨이 수사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보면 답변은 차분하고 또 뭐 나름 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그 검찰 권력의 어떤 그런 네. 그게 네. 탁 풍긴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나가서 이제 서울지검장, 네.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구체적으로 또 그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 답변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검찰총장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예, 그 얘기부터 먼저. 예, 예. 그렇죠. 일단 지금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검찰한테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하면 절대 생각 안 할 것 같으니까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막강한 권한인데 게다가 우리 지금 수사권까지 주고 있으니까 정말 막강한 권한인데 이게 공정하게 행사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검찰권과 사법권 마찬가지인데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공정해 보여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외형상으로는 공정해 보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검찰은 외형상 공정해 보이는 것조차도 포기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김건희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 뭐 저기 오빠에 대한 사건, 네. 그 대통령 주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아예 안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일관하거나 뭐 요번에 뭐 이정석 검사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뭐 천암에 대한 마약 수사를 결국에는 사실상 못하게 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권력을 잡은 특정 집단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게 검찰권이 행사되고 그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혹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수사를 한다는 거죠. 예,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끌고 와서 수사하고 지금 그 검찰청법 개정에 따르면 수사할 수 없는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까지 지금 수사를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검찰권 행사냐? 이 무게추가 아예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반성조차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잘못됐고 오만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 되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법치주의 함정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이제 법치주의를 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통령도 법치주의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치주의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힘이 세져요.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법원 판사들의 인사검증까지 검찰 법무부가 하고 있으니 검찰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질 수 있는 구조가 법치주의의 강조예요. 근데 법치주의를 강조하면 검찰의 힘이 어떻게 세지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판단하고 수사를 하려고 할 때 A라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저는 못 봤는데요. A는 목격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의 말을 누구 말을 믿을지는 전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막 늘려서 보강하면 진짜로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검찰의 권한을 지금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모든 국민들이 저건 폭력인지 압니다. 나쁜 짓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나쁜 짓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무서워서 항거를 못할 수는 있죠. 하지만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에 의한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은 헷갈립니다.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게 조작이냐 국가폭력이냐 아니냐가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겠죠. 그리고 유우성 사건 제가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그 당시에는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유우성이 간첩인 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여동생이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싸웠어도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간첩이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국가폭력인지 잘 모르겠고 여론이 비등비등하게 갑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의 위험성, 법에 의한 폭력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데 지금 이 정권의 검사들은 내가 이 사람이 유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유죄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도 예전에 그 뭐 법사위 나와서 최강욱 의원이랑 막 실랑이하고 할 때 예를 들면 채널 A 사건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자기는 피해자이고 최강욱 의원은 가해자라고 얘기해요. 그걸 누가 결정했냐? 검사가 결정했거든요. 네. 자기 부하가 결정한 걸 가지고 마치 지고지순한 무슨 절대적인 정의인 것처럼 당신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그건 특검하자라고 제가 특검법도 발의해 놓은 건데 진실을 밝혀내고 나서 얘기해야죠. 법치주의의 그런 모순을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뭐 법치주의가 아니고 검치주의다 이거는. 네. 검치주의를 법치주의로 이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언론사에 대한 뭐 그렇죠. 수사 뭐 총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뭐 구체적으로 그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서 네. 뭐 한 건 한 건이 다 네. 영장 저기 충분히 되는 사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그게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오만의 극치죠. 이제 검사들이 그동안 제가 이제 검찰 개혁에 굉장히 이제 올인을 해왔던 변호사 중에 하나인데 검찰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오만함의 근거가 그 무오류성이고 우리도 똑같이 사법시험을 합격한 엘리트 법조인이다. 그래서 판사는 이렇게 봤지만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 집단이다. 이런 입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판결을 무시하는 집단입니다. 모든 공무원, 모든 국민은 어쨌든간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불복을 하더라도 일단 판결 결정에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판결에 또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검찰만 판결을 항상 불복합니다. 물론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죠. 비판과 불복은 다른 건데 지금처럼 그 판사 개인에 대한 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거나 예전에도 영장 기각되면 그 판사에 대한 막 비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그 오만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얘기한 대로 뭐 중앙지검장이 한 건 한 건이다 뭐 영장 사유다라고 하면 영장 받았어야죠. 왜 못 받았습니까? 수사를 그렇게 오래 했고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투입했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심지어 법원의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이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보고 있으면 이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니네 여지껏 수사 뭐 했냐. 이렇게 세게 질타한 것이거든요. 그 많은 기록을 다 들여다봤는데도 이게 범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 수사가 문제 있다는 거죠. 그 검찰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그 총장 시절에 뭐 계속 강조했던 건데 검찰 개혁은 다른 게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강조해왔거든요. 이 지금 정권에서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도대체 언제 뭘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미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었어요. 그 살아있는 권력의 가족에 대한 수사, 채널A 수사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주가 조작 수사 하나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죽은 권력 혹은 권력을 빼앗긴 야당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고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 여지껏 수사에서 그럼 뭐 하나 지금 입증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딱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검찰이 어떤 그 무오류주의, 네. 마치 그 성경 무오류설 네. 비슷하게 맞습니다. 왜 성경 그 신학자들 간에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일종의 종교적인 논쟁이지만 뭐 성경의 한 글자도 뭐 틀림이 없다. 근데 검사들이 심지어 법원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도 네. 인정하지 않고 그럼 그게 바로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죠. 예. 그냥 뭐 우리가 법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네. 그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영장 부분도 그렇고